안녕하십니까, 허원순입니다. 우리가 예술인이 좀 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편견일까요, 사실일까요? 글쎄, 예술이 추구하는 바가 추상적인 의미의 미성 할 때 미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추구하는 예술을 하는 마음은 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술하는 분은 좀 더 아름다운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글쎄요, 뭐 경찰관을 업무를 한다 해서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판사라 해서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판사의 역할을 할 뿐이고,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 장사를 벌여도 좀 더 정의로운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서울시향의 그동안 쑥덕공론 뒷말들에 대한 수사를 보고 저는 많이 실망했고, 아니다, 또 굳이 실망할 이유도 아니고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서울시향의 누구였죠? 박현정? 서울시 운영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랍니까? 성폭행은 아니고 성희롱, 그런 사건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파렴치범으로 50대 초반의 여성이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 수사 결과 보니까 이게 서울시향의 관련자 집시에 한 10명 정도가 기소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랄까요, 음모로 작당을 해서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가지고 파렴치범을 만들었더군요. 그 뒤에는 마에스토로라고 하는,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정명훈 씨의 부인이 거기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 하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도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나 싶습니다. 마이스터로라고 그렇게 폼 잡던 그 양반이 본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부인이 뒤에서 기획 비슷하게 뭐 하고요. 그 예술을 하는 그 관계자들이 사람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데, 그게 아마도 서울시향을 좀 더 거기를 좀 구조조정을 하고 군사를 빼고 제대로 효율을 높이자는 그 정책을 대해서, 그 운영, 그 경영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참 어떤 다면성과 이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경제 얘기도 아닌데 오늘 그 얘기를 한 거는, 우리 환경에서도 그 기사가 이면에 아주 자세히, 또 그러면서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 이게 뭐 꼭 경제가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한 그 썩은 단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3월 4일자 신문에 그 이면에 아주 크게 실렸길래 제가 그 얘기로 오프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1면부터 한번 보시죠. 1면을 먼저 보고 갑니다. 이면에 그 큰 기사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1면은 우리 국내 경제특구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송도 경제특구에가 경제자유구역 많습니다. 그 중에 8곳을 봤더니 이게 42조 원을 들여가지고 조성했다. 토지를 만들고 용지를 만들고 인프라를 갖다 넣고 수도, 하수도 온갖 통신 다 해서 인프라 넣고 해서 42조 원을 들인 경제특구에 정작 외국인 투자는 7조 원 뿐이다. 이제 시작인가요? 앞으로 들어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땅만 반듯하게 바둑판처럼 잘 구획해놨다고 외국인들이 투자로 들어올까요? 거기 수돗물만 잘 나온다고, 전기만 들어간다고 들어올까요? 우리가 규제가 너무 많은 사회가 아닌지 반성해보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규제를 놔둔 채 개발에 치중하는, 이거는 정근대적이다. 투자 유치한다고 한 20건이 지금 상담 유치 진행되지만 전부 다 제자리다, 이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 나가는 해외 투자는 7배나 늘었다 하는 기사입니다. 오면에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한경의 머니 로드쇼, 은퇴 이후 자산관리 배우자. 요즘 한 시대 이것도 유행입니다.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죠. 과연 은퇴 뒤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100세 시대라는데 한 50대까지 일하고 나머지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이건 우리가 인류가 과거에 들어가 보지 않은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요즘 더 공포를 또 가중시키죠. 30대부터 노후 설계하라 이러니까 참 미칠 지경입니다. 30대는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 자기 일해서 열심히 하고 승부를 걸고 그러면 되는 시대인데, 사회적으로 자꾸 은퇴하라, 준비하라 이러니까 도무지 뭘 해야 될지 참 너무나 팍팍한 삶이 돼가는데 어쩌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걸요.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한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굉장히 많죠. 이건 우리 국민성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니면 보험금을 주는 제도의 탓인지, 우리 국민성의 탓인지, 전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니까 보험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미국이 북한의 황병서 등 미국이 요주의로 보는 북한 인민군의 핵심 12명을 특별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황병서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그거죠. 당이 우위니까 정치국장이라면 군대를 말하자면 좌우하는 실력자입니다. PB 상품의 배신. PB 상품이라는 거는 마트, 대형 마트라든가 편의점에 그 주문형, 특별히 사제 브랜드 있죠. 주문해서 나가는 그게 똑같은 생수나 탄산수, 당면, 이게 일반 브랜드보다 비싸다. 그래서 소비자가 속는다. 그런 기사입니다. 사이드는 강호갑 씨가 나왔네요. 강호갑 씨는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입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크기,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임금 양극화 해소하자, 중견기업 규제부터 치워달라. 자기 입장에서 전부 다 세상을 보고 있네요. 자, 이미 아까 봤던 겁니다. 서울시향의 사태, 드라마급 반전. 경찰이 발표하기를 박현정 전 대표가 했다는 그 인권 유린, 막 했다는 의혹은 직원들의 조작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가깝한 얘기인데 넘어가고요. 우리 봄이 왔다는 건 뭘로 규정합니까? 바로 이런 꽃들이 보이면 봄이 온 겁니다. 국립공원이 계절 알림이 식물종 50종을 선정을 했네요. 노루기, 복수초, 희열이 이런 꽃들이 보이면 봄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국립공원 얘기고, 우리들 마음속에 봄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각자가 와서 내 마음속에 봄이 오면 봄이 오는 거죠. 상대방 휴대폰 번호로 경조금을 보낸다. 핀테크 경하, 우체국 K 출시. 편해졌네요. 경조금을 더 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편하니까. 3면 여기 환경 기자였던 박병종, 얼마 전에 나왔던 환경에서 기자다 나왔던 박병종 대표가 보이네요. 그겁니다. 요번에 우버 버스 그거죠. 콜버스 하는 거기 나왔습니다. 국토부 규제로 홍역을 치르는 청년 실업가 2인의 하소연. 기득권에 휘둘려서 눈속임 규제 개혁하더라. 청년 창업 살 땅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심야 콜버스 대표. 이 콜버스도 뜻대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지만 안 되더라. 기존 사업자라야 할 수 있더라. 말은 해준다고 했지만 기존 사업자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무늬만 개혁, 반만 개혁 이런 거죠. 형식만 개혁 이런 거죠. 심야 콜버스 박병용, 그런 모바일 중고차 거래 박진우 두 대표가 틀어놓은 생생 토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김홍국 하림, 닭고기로 공급으로 유명하대죠. 닭 몇 마리 가지고 전국 최대 닭 공급업체를 세운 하림, 김홍국 대표 호소. 대기업 올라가려고 했더니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규제가 35개나 되더라. 누가 기업 키우려고 하겠느냐. 그저 중견기업 정도에서 적당히 돈 벌고 가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입니다. 4면 국회 19대 국회가 2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78개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보십시오. 이 대바겐 세일의 현장을 보십시오. 법안 하나하나가 그때그때 중요하게 보고 신중하게 보고 처리하면 될 것을 이 벼락치기, 애들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시험 전날 하루 저녁에 몰아서 탈내고 하듯이 쭉 하니까 78개 법안을 마구마구 처리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법이 다 있다. 예컨대 지자체가 부실하게 운영해진 그 부실된 경전철, 예를 들어 용인 의정부 같은 데입니다. 용인이 저 경전철 잘못해가 1조 원 부실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걸 국고로 적자 메워주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지자체고 국고는 국고입니다. 이런 걸 경전철을 메워주면요 이걸로 끝나지 않겠죠. 지자체가 잘못한 걸 다 메워줘야 됩니다. 지자체는 멋대로 달릴 겁니다. 경전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까 보험 사기 유죄 판결 때는 받은 보험금 전액 반환, 요거는 일면에 이어지는 기사고요.
3분의 1건으로 뚝딱 처리한 이런 8개 법안들. 여기는 5면입니다. 아까 1면 톱에 나왔던 거죠. 특구 만들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치 42조 들여놓고 7조 원 유치했다고 했는데 그 실태입니다. 그 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이런 제목이네요. 몽골보다 규제 많은 한국에 투자하겠나? 왜 이렇게 제목 뽑았을까요? 몽골 보면 굉장히 섭섭하겠네요. 몽골은 왜 규제가 한국보다 규제가 더 뭐 많으란 법이 있나? 왜필 몽골을 비교해서 몽골보다 규제 많은 한국이 투자하겠나? 몽골이 사실은 예전에 사회주의 전통이 있고 저개발 국가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뽑았겠죠. 들어간 돈이 나간 돈의 절반이다.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의 절반이다. 여기서 나간 돈은 아웃바운드, 우리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간 거. 들어온 돈은 인바운드, 절반이다. FDI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이 규제 지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깝깝한 얘기죠. 여기 봅시다. 지역 안배로 경제 특구를 남발했는데요. 여의도의 118배에 달하는 경제 자유구역 17%만 개발이 끝났다. 지적만 해놓은 거죠. 경제 특구라고. 왜냐면 각 지자체, 각 지방의 주민들을 국회의원들한테 무조건 우리도 경제 특구 해내라, 그러고 해달라, 그리고 중앙정부에 지원해달라 이러니까 의객단임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지정만 해놓고 그 땅을 놀리는 거예요. 남발하는 거죠. 개발하는데 17%를 한 8건, 6건 중에 하나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기업, 이것도 우리가 참 시각 이중잣대입니다. 뭐 하면 맨날 먹튀한다, 국부 유출한다 이런 비난을 하니까요. 여기는 정치면, 여기 안철수 얼굴이 보이고, 여기 누굽니까? 이 양반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천정배인가요? 김한길. 총선 40일 앞두고 야권 통합 회오리 치간다. 김종인의 야권 통합하자 제안에 안철수 정치 공작이다 하는데, 안철수당, 국민의당의 상당수가 또 해볼만 하다 그러고 있으니 참 누구 한 사람은 흔들리는지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유엔 제재 직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무력 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간단치 않을 겁니다. 좀 오래 갈 것 같죠?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제치고 재선 지지율 3위로. 여기는 대북 제재. 대북 독자적으로 제재 나선 한미일.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미국의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 박영식 등 북한 군 핵심 국방위도 제재한다. 김정인 정권 전방위 옥색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한번 핵포기라는 성과를 거두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안보리의 사드 배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면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수십억씩 펑펑 쓰는 미국 미디어 업계, 채널 잡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기사네. 채널이 중요하나요? 아래는 트럼프가 백악관 주인이 된다면 미국, 멕시코 간 국경 장벽이 논쟁이 될 것이고, 중국과 일본 등과 무역 분쟁이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 분담금 급증 우려. 트럼프는 그러대요. 한국에 대해서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큰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회 전인대와 양회 개막됐습니다. 여기는 시진핑, 뒤에는 리커창인가요? 로키 산맥 기슭의 덴버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네요. 저 덴버 가보니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깨끗하고 만년설이 보이고 눈이 맑고 그런 도시죠. 샘소나이트 미국 가방 브랜드 투미 인수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이 경비율, 업종별 경비율을 하는 기준 경비율 하는 그 경비율이요. 경비율 조정으로 어떤 업종은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세금을 또 덜 내게도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 변화라든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서 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거는 제가 볼 때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세금 걷기는요,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한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을 걷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그 대상을 법률로 정한다 이겁니다. 그냥 국세청 이런 데서 무슨 불령이니 무슨 규칙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정하는 법령, 법 있죠. 시행령 말고요. 대통령령, 규칙 말고 그게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5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 세목과 세율은 법률에 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경비율로 세금을 더 내게 덜 내게 하는 것은 좀 위헌적 소지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세금을 과연 거둬도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4일자 환경사설로도 하나 제가 써봤습니다. 한번 보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본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